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헷가닥한 것인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박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승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트럼프를 상대로 던지고 있는 이 위험한 도박은 제가 보기에 패배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최근에 브라질의 대통령이죠. 룰라 대통령. 우리 이재명이가 자기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G7에 가가지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사실상 이재명이 유일하게 인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룰라 대통령인데, 물론 뭐 젤렌스키라는 뭐 악수만 하고 뭐 대화도 못했지만 이렇게 뭐 지들끼리 뭐 소년공 출신이다 뭐다 극작끼리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룰라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를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골로 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세 전쟁이 한창 중인 이 와중에 어떤 식으로 이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건드린 것이고 어떻게 트럼프가 이재명을 요리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의 이재명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로 봤었을 때 그래요. 일단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자, 대한민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악관이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한미일 협력을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백악관은 놀랍게도 중국의 간섭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처음이고요. 언론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니 지금 뭔데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 당연지사로 백악관이 해야 되는 얘기는 새로운 대통령과 협력을 기대한다. 아까 국무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3국 누구를 지금 거론한 거예요? 중국의 간섭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친중이지라고 던진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서 트럼프가 이재명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흘 가까이 있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미국의 이제 그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 이제 그 당황하는 장면이 또 다생중계가 돼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 저게 당황을 했던 것이냐? 기자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백악관이 막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니까 이 질문한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좀 밝혀달라라고 하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그래 우리 입장문 준비한 거 있어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없었던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만 난리가 났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그 트럼프의 전략 참모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한국은 망했다. 라고 이렇게 딱 트위터에다가 적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백악관이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한국 대선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나온 것인데 중국의 간섭이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 뒤에 4시간 뒤에 있다가 냈던 겁니다. 이게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에 대해 가지고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냐고요.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지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G7에서도 이재명과 트럼프가 만남조차도 못 가졌던 거예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죠. 만날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해졌다. 저는 그거 개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날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혹여나 몰라가지고 그거를 발표는 안 했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두 정상의 만남인 것인데 어떻게 그게 공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날짜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다? 저는 그런 것조차 모든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외교 참사라고 저는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전승절에 와라라고 초대까지 해놨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자식도 이거 친중 맞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이가 던진 배팅의 수는 무엇이냐? 역청구서. 트럼프가 25% 청구서를 갖다가 보낸 거에 대해서 역청구서로 응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응수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가 좀 돼야
맞대응이 좀 돼야 응수라는 것이지 이재명과 트럼프 이게 맞대응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폭망하는 거라고 봐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라고 협의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인데 위성나기가 지금 미국까지 가가지고 지금 저거에 대해서 실제로 협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제 그 전자권을 갖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받는다, 이거를 반환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군대를 갖다가 움직이고 1차적으로 작전을 짜고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요게 이제 전자권이 우리한테 다시 반환된다라는 거에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이제 미군의 이런 것들에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미군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요런 의미가 있지만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미군이 왜 있어야 되는데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 반환이라고 하는 이슈가 자연스럽게 뭐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한미군의 의미, 주한미군은 도대체 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거는 주한미군 감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고 방위 문제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전자권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바처럼 그런 식으로 주한미군의 그거를 떨굴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바는 주한미군을 갖다 철수시키겠다, 주한미군을 이거 감축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한국 너네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편에서 같이 대응할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계속해 가지고 방위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냥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맨날 무슨 방위비 이것만 깎으려고만 한다, 경제 논리로서 깎으려고만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의도는 뭐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한국 너네가 도대체 앞으로 이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군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편에 설 것이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뭘 뻘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전자권을 갖다가 반환받 이런 지금 개떡 같은 소리 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배팅이냐고요. 이게 지금 자멸이지 자멸. 애당초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지금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 기준을 갖다가 한국군이 충족을 못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일 때 같은 경우는 FOC 완전 작전 능력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통과를 했지만 북핵 대응 능력, 전략자산 연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지금 전문가가 진단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협상이 실패가 될 거를 알면서도 그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바꿔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를 위한 국내 정치용 행보이자 미국을 더 자극하는 오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신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이 야 이것 봐봐라. 대한민국의 지금 군사력이 드디어 인정받았네. 미군 없이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걸 수행할 수 있어. 드디어 우리가 군사권을 갖다가 다시 가져왔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내 정치용어로 그렇게 써먹고 미국은 오히려 더 자극하는 이거야말로 뭐겠습니까? 외교 참사인 것이죠. 이런 지금 짓거리를 갖다가 하다가 어떤 꼴이 될지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브라질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를 50%를 매겼습니다. 제일 많이 매겼거든요. 룰라가 이제 우리 이재명의 친구죠. 그렇지만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소년권 출신을 갖다 막 공유한다라고 생쇼를 다 떨었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브라질한테 있어가지고 두 번째 무역 파트너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50%라고 하는 누가 보든지 간에 보복 관세를 매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현재 쿠데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적 동맹 자이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전 대통령 기소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룰라의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을 갖다가 너네가 쿠데타 혐의로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거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 관세 50% 매길 거야. 이게 지금 트럼프라니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한 나라의 형사 재판에 대해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너네 그거 제대로 안 할 거야? 너네 그거 지금 재판 무효로 안 해? 그럼 내가 관세 50% 매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언론들도 뭐라고 합니까? 외국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고 관세로 무기를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짓까지 할 수 있는 게 트럼프라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에게
괜히 베팅을 했다가 아니, 트럼프한테 베팅하는 거야. 트럼프한테 괜히 심기를 건드리는 말도 안 되는 베팅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룰라 케이스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가 이재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룰라한테 50%였다. 뭐 둘이 뭐 친구라고 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50%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재명의 초짜 외교를 보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언론들은 진실을 보도할 생각이 없으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젤렌스키를 갖다가 옆에다가 앉혀놓고도 저렇게 민망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저렇게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트럼프인데 이재명한테는 뭔 짓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